네, 내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 다음 주에 예정된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공수처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 시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회의 열리죠? 이번에 3차죠? 내일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사실 이 회의가 열렸는데 좀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아쉽습니다. 예. 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압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때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모르지만 그 회의 초반에는 굉장히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듯한 분위기로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와서 오후 들어서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그 후보자들에 대한 강한 검증을 좀 제기하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굉장히 회의가 공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관련해서요, 신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후보 추천위원 중 일부가 여야를 제외한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인사 중심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압축하자. 이런 제안을 중심으로 경론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안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회의가 공전이 되거나 경론이 벌어졌다기보다는요. 신속히 추진하자는 입장과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입장 그리고 야당의 강한 검증이 제기가 회의의 좀 공전의 원인이었는데 그런 제안 때문에 공전이 됐다거나 그렇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자, 신중하게 가자. 여야 입장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난번 2차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신문 보도대로 이를테면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인사 쪽으로 압축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 만약에 이런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서로 간의 진영 간의 대결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추천 인사가 중립지대에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보다는 그 부분에서 양쪽 다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근데 공수처 회의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추천한 이현 변호사도 스스로가 인정했지만 정말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강력한 입장을 개진한 쪽이 법원 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 쪽 추천위원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신속하게 빨리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3차에서는 좀 후보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후보자들을 검증할 기초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부분을 오후 들어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후 좀 말미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1차 회의 때 검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받고 일단 논의에 들어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증 자료 부실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검증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추천위원 단계에서 안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회의 막판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을 미루는 뭐 신중하게 가야 된다 또는 뭐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막판에 이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시는 건데 방금 저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고요. 예. 지금 결국은 2차 회의에서 최소한 압축이라도 될 것으로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명도 결국은 거르지 못하고 예. 이 회의가 공전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후보 압축하지 못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원님도 그는 당연히 뭐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의도를 아까도 말씀했지만 네네. 그동안에 계속 행보가 거의 사실 일관됩니다. 예. 그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공수처장을 뭐 이렇게 서둘러 뽑냐 이렇게 반론도 내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수처법 시행일이 벌써 7월 15일입니다. 이제 네. 벌써 이제 4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신중로 자체가 국민을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속내는 이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말 심사숙고할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18일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결론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황 선출 방식처럼요. 네네. 끝장 회의를 해서라도 이제 후보 추천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후보 중에서 반드시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도 이제 뭐 이렇게 끝장 뭐 회의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미 경고하신 대로 공수처법 개정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추천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요. 현실적으로 법 개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면 진짜 공수처 출범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낸 개정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낸 개정안을 포함해서 모두 병합 심사할 생각입니다. 예.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은 이 공수처장의 그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자질이 있겠죠. 뭐 정치적 중립성, 능력, 뭐 도덕성,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수처의 7번부터
진영이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 예. 계속적으로 해서 야당 쪽에서 이런 이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불실시킬 수 있는 공수처장이 돼야 되고 그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의원도 들어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예. 그 야당 추천 후보 중에서 또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정치적 편향성을 이미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검찰 그러니까 특히 검찰 특히 특수수사를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공수처의 그 출범 취지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력이 바로 이렇게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논의 과정에서 추천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의원 그 후보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결론이 안 나면은 이제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법안이 소위에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 소위 논의가 뭐 1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회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위의 논의 과정을 거치고 법사위의 또 전체회의 과정, 그다음 본회의에서 의결 이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그 야당 쪽과의 또 뭐 갈등 이런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던 것인데요. 끝까지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더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공수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무부의 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법 검토 관련해서 그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것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하셨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꼭 한동훈 검사 사건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요. 갈수록 이제 디지털 범죄가 고도화되고 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에도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이죠. 논의의 시작. 지금 그러니까 조주빈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같은 경우도 암호 해제를 하지 못해서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요즘에 갈수록 그 범죄 수사에서 이런 디지털 증거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입법적인 노력과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이 되면서 굉장히 정치 쟁점화 돼버리고 바로 그것이 그 의도와는 좀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인권 침해 뭐 어떤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대도 김두욱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법무부도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여러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러나 지금 범죄가 갈수록 고대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적인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예. 대한 대응력이 너무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헌법상의 자기 부재의 그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추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더 논의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